쓸모와 중국어 말고 한국어를 배워라. 가장 유용한 언어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앞으로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한 짐 로저스는 전엔 중국어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배워야 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단컨대 한반도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다면 중국어 말고 한국어를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며 왜냐면 한국어가 다음 20년간 가장 유용한 언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늘 말해왔던 것처럼 한반도가 통일되면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며 현재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서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이 같은 충고를 듣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너나 할 것 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76개 국가에서 한국어 배움터를 제공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올해 34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세종학당은 최근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총 50개 나라에서 101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이 기록은 역대 최다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면접을 위해서 꼬박 밤을 새워서 기다렸고 그동안 한국어 배움터는 아시아 지역에 주로 몰렸지만 이번엔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세종학당 강연하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 기업 20개 이상 진출하는 도시에는 1개 이상을 설치하는 목표로 오는 2024년까지 100개국 31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문화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AMWF 트렌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AMWF는 동양 남성과 백인 여성 커플을 뜻하는 말로 최근 서양에서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양권에서는 동양 남성은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팝, K-드라마로 인해 최근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서 AMWF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해시태그로 등록한 게시글은 86,000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양권에서 BTS와 한국 드라마, 이른바 K컬처 열풍으로 동양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양의 여성 팬들은 한국 드라마가 자신의 데이트 기준을 바꿔놓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SNS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도깨비의 공유, 이태원 클라스의 박선준과 같은 한국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그녀의 사생활, 쌈 마유에이, 봄밤, 사랑의 불시착 등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보여준 믿음과 자신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동시에 내가 사는 곳에는 그런 남자가 없다는 것도 알려줬지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서양 네티즌은 백인 남자들이 선호하는 원초적이고 단순한 사랑과는 달리 매력과 현실적인 깨달음 사이에서 천천히 불타오르는 사랑이 좋아라며 서양과 한국 남성의 차이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한류 약사는 AMWF와 같은 문화적 현상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세계 30만 한류 팬을 사로잡은 유튜브 한국쌤 제니 리입니다. 제니 리는 2017년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제니 리는 구독자들에게 친구나 동생같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한국어를 무료로 알려주었습니다. 2년 넘게 항상 같은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제니 리는 강의 방송을 시작하면 최대 10,000명까지 접속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열풍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뤄지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응시자 수도 매년 15%씩 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토픽은 한국 유학을 위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공인 어학시험으로 토픽 응시자 수는 2017년 29만 600명에서 지난해 37만 6천명으로 2년 사이 29.4%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응시할 수 있는 IBT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IBT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 연간 최대 UK 시험 횟수를 12회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응시자 수도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BT 방식은 2022년 한국을 비롯해 응시 수요가 많고 IT 기반이 뒷받침되는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 우선 도입될 예정으로 이를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IBT 방식과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토픽을 토플처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험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는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지만 갑자기 관심이 증폭한 데는 BTS를 필두로 한 K-팝 가수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K-팝 열풍의 비밀에는 보통 뮤직비디오와 칼군무라 불리는 화려하고 멋있는 춤이 손꼽혔지만 여기서 최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어 노랫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가수가 미국이나 세계 음악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영어 음반을 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가수들은 미국에서 영어로 노래 부르고 일본에서도 일본어로 노래 부르는 등 현자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최근 BTS를 비롯해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최근 K-팝 가수들의 노래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세계를 강타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당시 한국어 가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는 싸이 열풍에 대해서 한국어 가사를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 가사를 힘있게 박자에 맞춰 한 음절씩 끊어 발음하는 부분에서 역동성과 운동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 안에 음절 하나가 대응하는 우리말의 특징을 잘 살린 표현으로 외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며 호응받아왔습니다. 또한 한 전문가는 한국어는 분절어이기 때문에 성격과 다른 영어와 섞여 오히려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인기 팝송에도 한국어가 등장하며 영어 중심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팝스타 두아리파와 마마무아스의 피지컬 리믹스 버전에서 피처링을 한 화사가 한국어 가사로 자기 파트를 불렀고 지난해 발매한 키스 앤드 메이크업에 참여한 블랙핑크도 한국어로 일부 파트를 소화해냈습니다. 또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할씨가 최근 매닝 앨범에 수록한 슈가의 인터루드에서도 방탄소년단 슈가의 한국어 랩과 할씨의 영어 노래가 어우러졌습니다. 이같이 한국어로 부르는 것이 영어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이는 매력적인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어 가사의 매력을 얻는 시초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를 완벽한 하나의 트렌드로 만든 것은 BT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TS 소속사 방시혁 대표는 미국 프로듀서에게 받은 노래를 영어로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K-팝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시혁 대표는 우리는 90년대에 만들어진 K-팝 고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며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우면서 음악이 총체적인 패키지로 만들어지며 무대에서 멋있는 그룹, 이는 언어적인 걸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또한 BTS의 가사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따라 부르냐는 말에 많은 분들이 BTS 노래를 각국어로 번역해 실시간으로 돌고 있다며 얼마든지 외국인도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BTS의 한국어 노래는 전세계 팬들이 가사의 뜻을 번역으로 이해하며 한국어로 따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BTS는 멤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옮기며 진심이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진정성이 전세계적 청춘의 심장을 진동시켜 지금의 거대한 팬덤을 만들어냈다며 단순히 한국어 가사만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 진정성 있는 가사가 한국어로 전달되며 더 큰 호소력을 느끼게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BTS의 월드 투어에선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팝의 본고장인 영미권에서 한국어 떼창이 터져나왔고 런던과 뉴욕 지하철 한복판에 한국어 안내가 붙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은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랫말을 받아 적고 함께 불렀습니다.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지는 BTS가 뉴욕 시티필드에서 환호성이 가득한 쇼로 미국 투어를 마무리했다며 노래 가사 대부분은 한국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사를 찾아보기 전에 오히려 더 신비하게 느껴진다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아름답다는 팬들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BTS의 이 같은 행보를 칭찬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은 방탄소년단을 우리말 으뜸 알림이로 선정하고 방탄소년단이 세계 으뜸 노래꾼으로 꼽히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다며 한글로 된 가사로 노래를 불러 전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말 노래꾼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애니타 에버스 교수팀은 BTS가 이룬 글로벌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BTS를 미국 시장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20대 남성 7명의 밴드라고 했는데 특히 노래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재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첫 미국 정규 앨범 올 바운 러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해의 팬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몬스타엑스가 왜 아름다운 한국어 대신 영어 앨범을 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같이 말한 팬은 이번 앨범이 한국어 가사가 담기지 않은 영어 앨범이라며 해외 팬들이 꼽은 K-팝 매력 중 하나인 한국어 노래가 한 곡도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부 팬덤은 한국어 노랫말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몬스타엑스가 북미 시장의 팝흐름에 편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에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짐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유망한 한국의 미래를 보고 배우려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K-팝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K-드라마, K-영화 등 다른 한류 콘텐츠들을 즐기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된 가사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받고 한국어로 된 드라마에서 새로운 연애관에 눈을 떴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어 자체가 매력적이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이들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